안녕하세요. 김진강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쓴 정책자금 가이드북인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생각보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쓴 이 책은 전자책입니다.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는 없고 크몽이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먼저 이 책을 쓴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근무할 당시의 생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기관에서 8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었거든요. 본점 회계팀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그 2년을 빼면 6년 정도를 이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일선 영업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통상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업체를 심사하고 지원을 해드리거든요. 그러면 얼핏 잡아도 한 600개 정도의 기업을 제가 지원을 해드렸겠네요. 근데 많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죠. 그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. 그냥 제 생각에는 상담받고 자료 제출하고 심사받고 자금 지원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?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제가 해보면 왜 컨설팅을 받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. 어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자금 대출 관련된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라도 하나 있다고 하면 대표님들이 자금을 지원받으시는데 스스로 자금을 지원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. 결론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기관에 근무할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 블로그에 제가 쓴 책을 홍보할 때도 이제 정책자금 컨설팅 받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제가 홍보 문구를 넣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현재 그러니까 세무사 일을 하면서 컨설팅을 통해 자금을 받으신 대표님도 많이 만나보고 제가 쓴 책을 통해서 문의도 제가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현재 본 컨설팅 시장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현재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 저는 정책자금 관련된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.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. 저는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간단히 궁금한 것만 한 20분 정도 상담을 해드리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건 컨설팅을 통해 자금을 받으신 대표님들이 그 컨설턴트 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는 겁니다. 즉 만족을 하신다는 거죠. 이 컨설팅 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워한다는 게 이게 어쨌든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거 컨설팅 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. 각 기관마다 상담을 하거나 접수를 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. 그리고 각각 기준도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직접 컨택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또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좀 비교적 영세하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세무대리인이 없으니까 기관에서 재무자료는 물론이고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십니다. 제가 기관에 있을 때는 딱 저희 기관을 찾아오시는 대표님과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세무사업을 개업해서 사업을 해보니까
직장인일 때는 모르는 사업을 하면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쩌면 대표님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하게 됐습니다. 정리하면 제가 딱 결론은 내지 못하겠지만 기관에서 뭐 정책자금 컨설턴트들을 무조건 브로커라고 딱 막는 게 맞을까? 그리고 이게 막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. 물론 기관에도 브로커와 합당한 컨설팅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은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대표님이 오롯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제 나름대로 뭐 우리 기관과 그리고 컨설팅 업체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가 고민해 본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나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